당신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말수는 적었지만 한 번 내뱉는 말에는 묵직한 무게가 있었던 사람. 몸은 늘 조금 기울어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남아 있었으며 가족이 잠든 새벽에 일어나 누구보다 먼저 집을 나섰던 사람.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없음 속에는 누구보다 큰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들려준 말보다 들려주지 않은 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아버지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했던 마음의 갑옷이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아버지는 고통을 말하는 대신 묵묵히 견디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수없이 넘어졌고 우리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다시 조용히 일어나야 했던 사람. 그것이 한국의 아버지였습니다.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나는 괜찮다라는 익숙한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좋은 옷이 생기면 자식에게 먼저 돌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는 이미 먹었다며 내어놓고 돈이 부족해도 자식 학원비를 먼저 챙기던 사람. 아버지의 인생은 늘 나가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우리는 나이를 먹고 난 뒤에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상처가 없어서 울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감추는 법을 먼저 배웠고 약해지지 않는 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가족에게 불안이 전해질까 두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강해야 했습니다.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무너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들도 사람입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새벽 바람만큼 차가웠던 걱정들, 월급날보다 더 무서웠던 지출들, 직장에서 받아낸 억울함과 참아낸 모욕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서러운 일들.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만큼 아버지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쳤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행복은 언제나 가족의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빨리 늙어갔는지, 왜 늘 피곤해 보였는지, 왜 말수가 줄어들었는지.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나이에 가까워졌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기대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치고 힘들었지만 티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어색해하며 삼켜버리고 대신 일용직을 알아보며 가족의 하루를 지켜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그 말없는 위대함 속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외로움을 아버지는 어디에 내려놓았을까?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평생을 걸었지만 아버지 자신을 위해 걸은 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 아버지의 마음을
4가지 이야기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째,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없이 버틸 수밖에 없었는지. 둘째, 가족을 위해 내려놓았던 꿈과 욕심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사랑은 무엇이었는지. 셋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켜야 했던 아버지의 눈물과 근성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넷째, 지금의 아버지들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와 응원을 건넬 수 있는지. 이 4가지 이야기는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알면서도 외면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아버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면 지금부터의 시간이 분명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지금 한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라면 이 이야기는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 아버지의 조용한 위대함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을 아껴서가 아니라 말할 여유가 없어서였고 말로 풀 수 없는 무게를 품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젊던 시절의 한국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칠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막 일어나던 나라, 모든 것이 부족했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속에서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의 생존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꿈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도 없었고 감정이 어떤지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 그 속에 한국의 아버지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 남아있는 가족을 깨우지 않기 위해 살그머니 방문을 닫고 낡은 신발을 천천히 신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가던 그 뒷모습. 그 모습 속에는 말없이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아버지의 정체성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가 말없이 버틴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흔들리면 집 전체가 흔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약해 보이면 아이들이 불안해질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픈 것도 숨겼고 두려운 것도 묻어두었고 걱정되는 마음도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는 묵묵한 책임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어색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안하다고 말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랐고 눈물보다 침묵을 먼저 배웠고 도움 요청보다 혼자 버티는 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감정의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고단함과 한숨과 서러움이 아무 말도 없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버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가족은 책임이 아니라 존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버틴 이유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난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행복해야 내가 산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이 젊던 시절 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의 속도는 거침없었고 모든 사람이 숨이 차도록 앞만 보고 달려야 했습니다. 지하철도 사람도 모두 바쁘게 움직이던 시대 속에서 아버지는 늘 가족의 무게를 추가로 짊어지고 뛰었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몸을 혹사했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고 자신의 꿈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어쩌면 그 꿈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꿈을 버린 건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의 꿈을 먼저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다면 아버지는 자신의 길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에게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면 아버지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는 희생을 배운 것이 아니라 희생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고 때로는 노력의 대가가 너무 작아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포기를 선택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족만은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의 목적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터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해야 했습니다. 밖에서 받은 상처를 집 문턱에서 털어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집안에서만큼은 가족에게 안정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되고 싶었던 사람, 그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삶이자 사명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것이 한국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없는 버팀에는 그 시대가 만들어낸 공동의 슬픔과 한국인만의 강한 근성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 버티면 산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이 한국 아버지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 어깨로 가족의 미래를 짊어졌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고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강했던 것은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낸 아버지들의 마음을 다시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시대가 남긴 상처였음을, 아버지의 희생이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아버지의 고단함이 보기 좋게 포장된 영웅담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한 한 인간의 기록이었음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는 약해서 울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울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보다 행동으로 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가장 많이 참았던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아버지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은 크게 드러난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새벽을 견디고 낮의 무게를 이겨내고 밤의 고독을 삼켜내며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내려놓아야 했던 것들, 아버지의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졌던 꿈과 욕심,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사랑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그 깊은 마음을 함께 마주해 보려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말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적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어떤 미래를 상상했던 사람인지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참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가 원래 꿈이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조금씩 이해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도 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청년이었을 때 한국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대학 대신 공장으로, 누군가는 자신의 꿈 대신 건설판으로, 누군가는 하고 싶었던 일을 내려놓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아버지들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보다 가족이 살 수 있는 인생을 먼저 선택해야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한 첫 번째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쓰는 시간, 잠시 멍하니 쉴 수 있는 시간,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은 가족의 필요에 밀려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빴습니다. 일하느라 바빴고, 걱정하느라 바빴고, 다음 달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아버지의 하루에는 여유라는 단어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늘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아버지 자신을 위한 시간은 늘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서는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내려놓은 두 번째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젊을 때 아버지에게도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회가 있었다면 해보고 싶은 일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중에 사면 된다. 아이들 다 크고 나면 하지 뭐. 그 나중에는 몇십 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집세, 대출. 아버지의 욕심은 늘 가족의 필요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욕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 아버지의 가장 큰 욕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려놓은 세 번째 것은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이 기대는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늘 어두운 방 안에 감춰두고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불안을 모두 닫아두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무뚝뚝했던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너무 많아서 그 어느 것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많이 숨긴 감정은 불안이었습니다. 지금은 월급이 들어오니까 괜찮지만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일이 끊기면 바로 생계가 흔들리고 작은 실수 하나가 가족의 일상 전체를 위협하는 시대에 아버지는 그 불안을 혼자 삼켰습니다. 술 한 잔으로 녹여내고 잠 몇 시간을 줄여가며 견뎠습니다. 아버지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불안까지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려놓은 네 번째 것은 건강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먼저 가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자신이 아플 때는 조금 쉬면 괜찮아진다며 미뤘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못 가. 이 말 속에는 본인의 몸보다 가족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아버지만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건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미뤄온 고통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려놓은 다섯 번째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했고 상처를 안고도 치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본 적도,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바라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한 개인의 필요와 욕망은 모두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잃어버렸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정작 그 나중은 영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후회만 남긴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가족이 웃으면 기뻤고,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면 뿌듯했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아버지가 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려놓은 모든 것들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족에게 주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늘 피곤해 보였는지, 왜 깊은 밤 혼자 있을 때만 조용히 한숨을 쉬었는지, 왜 자신을 챙기지 않고 늘 가족을 먼저 챙겼는지, 그 모습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현실의 무게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삶은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만큼 자란 이유도 아버지가 말없이 내려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희생을 그저 슬프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짜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포기한 것들 속에는 가족을 향한 가장 깊은 헌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꿈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꿈의 우선순위를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욕심이 가장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감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말없이 버티고, 말없이 포기하고, 말없이 지켜낸 그 삶 속에서 아버지는 과연 어떤 눈물을 삼켜야 했는지, 그 눈물은 왜 바람처럼 아무 말도 없이 흩어져야 했는지, 아버지의 근성과 눈물이 가진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겉으로 보이는 근육과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단단함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버티는 힘, 누가 위로해주지 않아도 다시 일어나는 힘,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키고도 웃을 수 있는 힘. 그것이 한국 아버지가 가진 근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던 시절, 한국은 모든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변했고, 도시는 숨가쁘게 커져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려야 했습니다. 이 발전의 뒤에는 수많은 아버지들의 땀과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오늘의 고단함보다 가족의 내일이 더 걱정이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근성은 힘든데도 버티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견뎌낸 하루는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벽돌 한 장 한 장이었습니다. 그 벽돌들이 쌓여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되었고,
그 집에서 우리는 안정과 평안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근성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항상 혼자일 때만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퇴근길 빈 골목에서, 늦은 밤 주차장에 앉아 있을 때, 혹은 집 앞 현관에 들어가기 직전,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아버지는 자신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약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하루 종일 참아온 무게가 멈춰 서는 순간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서, 현실이 너무 억울해서, 가족을 위해 감당한 짐이 너무 커서 그 모든 감정이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로 자신을 괜찮게 만들고 다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눈물은 아버지의 약함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을 만들어주는 원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앞에서 늘 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경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다짐이 아버지의 삶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했습니다. 나는 버텨야 한다. 나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들이 아버지의 심장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세상은 때로는 이용했고 때로는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겪어도 아버지는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가게에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아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참고 또 참고 다음 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위해서는 자존심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존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존심 위에 가족을 올려놓고 더 큰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근성은 단순히 버티는 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쓰러짐은 실패가 아니라 조금 쉬어가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집을 나설 힘이 생기기만 하면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아버지가 강했던 이유는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강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아버지의 이유였고, 아버지의 목적이었고, 아버지의 근성 전체를 움직이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강함은 가족을 약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우리에게 들키지 않으려 감춰졌지만 사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아버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통해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린 뒤에 다시 더 큰 책임을 지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 눈물은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는 가장 조용한 에너지였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각자의 삶을 살며 현실의 무게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버지도 인간이었고, 아버지도 힘들었고, 아버지도 두려웠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감정을 숨기고 버티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오늘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근성은 조용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묵묵히 버티는 힘은
아버지가 가진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흘린 눈물은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단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울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울 수 있는 시간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이 조용한 근성과 눈물이 어떤 위대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아버지들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는지, 아버지가 평생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우리가 대신 말해줘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늘 앞에서 걸어가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고 위험한 돌을 먼저 치우고 넘어질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며 걸어가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앞에서 걸어가던 아버지가 조용히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걸음이 느려졌다는 것은 세월이 흘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짊어져 왔는지 이제야 드러나는 순간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강해야 했습니다. 약해도 강한 척했고, 슬퍼도 괜찮은 척했고, 무너질 것 같아도 의연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오래된 기둥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둥도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금이 가고 살며시 흔들립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버텨낸 마음은 이제 서서히 쉬어갈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아버지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아버지도 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 아버지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아버지라는 이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덮어버렸는지 우리는 너무 늦게 이해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꿈, 자신의 욕심,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을 위한 행복까지도. 아버지의 삶은 언제나 가족이 먼저였고 아버지 자신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서는 대부분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자신을 잃어가면서도 가족을 통해 다시 자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돈도 선물도 거창한 감사의 말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그저 누군가가 아버지를 이해해주는 마음, 조용한 위로의 한마디,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된다는 작은 인정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기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신이 기대는 순간 가족의 무게가 흔들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버틸 수 있다. 그 말은 아버지를 다치게 하는 말이면서 아버지를 살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이 말은 아버지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아버지의 어깨 위에 있던 무게를 천천히 내려놓게 만드는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때 평생 참아온 감정이 흔들리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진짜 원했던 것은
가족의 인정입니다. 평생 묵묵히 버텨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아버지의 희생이 누군가에게 감사로 남아있다는 것, 아버지가 걸어온 길이 정말로 위대한 길이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 이 단순한 인정이 아버지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앞에 설 차례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감싸줄 차례입니다. 아버지의 무게를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평생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위로는 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해서 제외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온 사람이며 누구보다 큰 책임을 짊어졌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위로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야말로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위로하는 순간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은 평생 처음으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사랑이며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바로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당신은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인생을 넘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치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위로하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위대했습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위대함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뿌리를 향해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전할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말을 건네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이 말이 들리는 그 순간 아버지는 비로소 평생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삶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해하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